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교와 경쟁의 메커니즘이 우리의 덕과 행복을 빼앗아간다고 루소가 말하는 것을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는 한 비교 경쟁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덕과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사회를 떠나야 한다고 루소는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로 루소는 종종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루소 당시에 계몽주의 운동의 대북격이었던 볼테르는 루소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루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다 보면 네 발로 걸어서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진다 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루소에 대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루소는 에밀 342쪽에서 자연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자연인과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자연인은 크게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그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도시에 사는 미개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루소 해석가들은 이러한 인간형을 고상한 야인, 노블 세비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세련된 정도의 의미일 것이고, 야인은 자연의 감정을 순수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형용무승같이 들리지만 이러한 인간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포스트 모던적 인간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의 자연인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사회 상태 속에서도 자연인으로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이 루소 행복론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인의 마음 상태인 자만심에서 벗어나서 자연인의 마음 상태인 자애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루소는 말을 합니다. 자애심을 지닌 자연인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루소가 말하는 자애심과 자만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 자연인은 자애심, 즉 아모르 드 스파, 그리고 문명인은 자만심, 아모르 프로프레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에밀 355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민희식 님이 번역한 육문사판 에밀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정열의 근원, 다른 모든 정념의 시작이며 근원인 것, 인간과 함께 태어나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인간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을 단 하나의 정념, 그것은 자애심이다.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원시적인 정념으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념에 우선한다. 다른 정념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의 형태를 바꾼 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원시적인 정념으로서의 자애심은 이성이나 감성, 욕구, 의지 등으로 분화되기 이전에 원초적인 심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애심은 요컨대 자기를 보존하려는 경향이라고 루소는 말을 합니다. 자기 보존의 실패는 생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자기 보존은 절대적인 과제죠. 따라서 루소는 자기 보존을 위한 에너지 자체인 자애심은 자체로 정당하고 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자애심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이를 개조,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연코 반대합니다. 이것이 루소적인 성선설의 핵심인 거죠. 자애심은 또한 행복 추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애심은 자기 보존을 위하여 욕구와 충동을 일으키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면 욕구에 의한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인의 행복이겠죠. 화려한 행복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존재들의 불행을 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행복 추구가 다른 존재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일어나는 감정이 연민이죠. 연민은 자애심을 완화시키며 불행에 빠져있는 다른 존재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므로, 루소는 연민을 자애심을 조절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선천적인 감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연민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에 대한 배려가 일어나며,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조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연민을 자연의 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자만심, 즉 아모르 프로프레는 사회 상태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자아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용어이며, 자존심, 이기심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회 상태는 비교와 경쟁의 상태이며 저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또한 앞서야 한다는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죠.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원하던 목표의 달성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성공할 거야. 이 일에는 내 능력이 좀 모자라지만 다른 면에서는 나도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애심의 존재, 즉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허영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허영심이란 현재 자신의 실제 상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이죠. 타인들에게 도덕적인 면에서 더 나은 존재로 보이려고 하는 심리 상태는 위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루소는 허영심과 위선을 사회적 악덕, 즉 우리가 사회 상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잘 되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우울하고 괴로워지죠. 이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상대방을 주저앉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과도해지면 증오, 적개심으로까지 발전을 하죠. 이 모든 정념들이 사회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 우위를 추구하는 자만심의 모습들이며 자연 상태 인간에게는 생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밀 357, 358쪽에서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애심은 자신의 일만을 문제 삼음으로 자신의 진짜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한다. 그러나 자만심은 항상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일이 결코 없고 또 만족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자신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만심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만심은 결코 충족이 될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욕구불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만심의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루소는 에밀 108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것, 즉 행복의 길이죠.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욕망이 능력보다 적으면 우리의 능력의 일부는 할 일을 잃게 되어 우리는 우리 존재를 완전한 상태에서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능력을 증대하는 데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와 동시에 욕망은 더 큰 비율로 커지며 이로 인해서 그만큼 더 우리는 불행해질 뿐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능력을 넘어서는 욕망을 없앰으로써 힘과 의지를 완전한 평형 상태에 두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힘이 활동 상태에 있게 되고 마음은 평정을 유지하여 조화를 이룬 상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요. 위에 루소의 말에서 욕망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도 쉽게 수긍을 하시겠죠.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 하고자 하는 바가 적으면 자신의 능력을 묵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행복의 길이 아니다 라는 말에는 좀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애심과 자만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남들보다 높게 보이려 하는 마음, 그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